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 싱가포르에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제부터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아이하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녹음할 환경이 지금 되지 않아서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 상태에서 낮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하늘 쪽에는 검은 구름이 슬슬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저쪽을? 일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싱가포르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싱가포르로 오게 된 것도 약간은 즉흥적으로 내린 결론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 오게 된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구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TV 및 모니터를 개발하는 일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제 회계 쪽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업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업무에 치여가지고 12시 넘겨서 1시, 2시에 퇴근할 경우도 많았었고 일찍 갈 경우도 있었지만은 많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와이프도 10시에서 11시 정도, 늦으면 그랬는데 좀 일찍 가는 경우도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것들이 늘상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가진 휴가가 실제로 이제 연차가 계속 생기니까는 휴가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휴가를 가려고 그러면은 윗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는 제조가 멈추는 때 그때 단체로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휴가를 날짜를 정해서 가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파서 쉬거나 하루 정도 빼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거 말고는 휴가를 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난 후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의뢰 위치에서 갑의 일을 했는데, 업체에서 갑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일의 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큰 기업에서 퇴근해야지만 같이 퇴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먼저 간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거기도 크게 다를 거 없었고 오히려 훨씬 더 심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너무 부시네요. 하늘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그늘에 들어와 있는데도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뜨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생활하다 저희 와이프한테 싱가포르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같은 회사 싱가포르 지점에서 와이프 보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 기회에 싱가포르로 옮겨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싱가포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주권 이런 게 아니라 워킹 비자를 받아서 온 것이죠. 처음에는 저는 한국에 남고 와이프랑 아이는 싱가포르로 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오게 됐죠. 물론 아이의 교육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오는 많은 경우가 아이의 교육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한국의 교육이 너무나 암기 위주의 머리에다만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이해는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서 생활하는 그런 교육이 좀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해외를 선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추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이런 날씨를 굉장히 와이프가 좋아하고, 저랑 아이는 사실 더위를 많이 타서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적응도 많이 돼서 그냥 사는 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인데도 너무 눈이 부셔서 다음에는 꼭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를 처음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어도 못할 거란 생각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및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나쁘지 않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하는 그 해외에서 삶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결정을 내리고 3개월 만에 와이프가 먼저 출발을 하고 아이의 한국에서 유치원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저희가 기대했던 생활만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저는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한국보다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잡혀 있거나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 못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게 맞습니다. 상사가 있든 없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한국보다는 확실하게 일찍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간히 늦게까지 할 경우도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늦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10시나 11시까지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사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다 이래가지고 그 회식 자리에 다 모여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식을 가고 안 가고도 자유롭지만은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은 안 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워킹 비자로 이제 이곳에 있는 거다 보니까는 워킹 비자가 끝나면은 다시 한국으로 한 달 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국민소득이 높아서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게 산다, 이런 생각은 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푸드를 먹는 곳에 가족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맥도날드나 이제 KFC 이런 곳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말이든지 그럴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대해보면서, 그리고 와이프가 좀 일할 때 보면은 좀 많이 답답하다고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할까요?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교육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저희 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한 6개월 정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때까지 다녔고, 지금 이제 세컨더리 스쿨에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들어가기 싫다고 울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경우에 그냥 밀어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잘 넘겼고, 그렇게 초등학교도 그냥 집이랑 가까운, 저희는 이제 좋은 학교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집이랑 가까운 곳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싱가포르 교육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주입식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한국처럼 이제 단과 학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군데 모여서 있는 그런 학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경우,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데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게 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에 넣었는데 아이가 한 달, 2달 정도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 좋아했지만 각 과목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함께 하는데 무섭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하면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아이가 혼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랑 아내랑 가르치자 하고 데이케어 센터를 그냥 접고 학교 끝나면 이제 집으로 와서 거의 놀고 숙제해가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은 굉장히 한국이랑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도 이제 급격하게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PSLE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 시험으로 이제 중학교를 어디 가느냐, 그 중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가 바뀌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제 얘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교육이면 교육, 여기서 사는 집값이면 집값, 그리고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